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제. 그리고 분계할 때에도 프로그램을 켜놓으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 2005로 들어가도 되고 2003으로 들어가도 되고 뭘로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론할 때도 프로그램 켜놓으시고 프로그램은 무조건 켜놓으세요. 일단 1번은 답은 이렇게 됩니다. 외상매입금 300, 그 다음에 상함,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죠? 당좌 예금 15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제했대요. 우리 면제하는 거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일반 전표 있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운 반, 능력 반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든 1월 며칠이든 상관없어요. 날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없는 데 들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1월 5일 날 없네요. 그래서 없는 날짜 아무 데나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차변 대변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예요? 아니죠. 채무도 맞지만 면제잖아요. 뭐라고 쳐요? 면제. 뜨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채무, 면제, 이익. 그러니까 이런 운이 시험 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100% 내 실력으로만 풀면은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합격하는데 확률이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요. 근데 요런 좀 운이 좀 있으면 어때요?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건 복불복이라 요런 운이 좀 많이 오는 시험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안 걸리는 시험도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3개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자기주식, 두 번째 줄에 자기주식 처분이.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회계 그 세무에서도 상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자기주식하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둘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조할 것 중에 하나가 자본 나오면 상계처리입니다. 상자가 무슨 상자죠?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처리. 그래서 답 적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30만원짜리를 24만원에 현금 처분했대요. 그러면 현금 24만원. 근데 자기 주식은 얼마짜리였다고요? 30만원. 그럼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얼마 손해죠? 6만원이죠.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기존에 이익 난 게 얼마 있어요? 5만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 5만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얼마요? 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처리.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걸 상계처리라 그래요. 그래서 상계처리는 이거예요. 지금 원래 손실이 얼마죠? 6만원. 기존에 이익 난 게 얼마예요? 5만원. 그래서 얼마만 손해다? 만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계 처리하지 않고 난 6만 원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땄었던 거는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잃으면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자본은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요? 상계 처리.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일물 있죠? 네, 그거 푸시면 되세요. 지금 2번까지 풀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려워요. 왜냐면 그 배당 나오면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주는 배당을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주식으로 주는 배당을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걸 받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나올 때마다 이걸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떤 배당이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현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래서 배당금으로 돈 벌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나오면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분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식 배당 분개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내용 아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아우 컴퓨터가 그냥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배당 관련돼서는 처리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주식 배당 관련돼서는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80, 그 다음에 배당금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배당금 수익 80. 정리하시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 나올 때마다 적어 드릴 건데 그렇게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마지막 줄에 매각거래. 무슨 거래요? 매각거래. 그래서 우리 요거 외운 적 있잖아요. 어음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채권 무슨 손실? 처분 손실. 요게 그 문제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무슨 거래라고요? 매각거래. 그러니까 분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7, 80%는 암기예요. 근데 요거 나오면 뭐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기억나면 할만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래요. 몇 프로요? 12%. 이건 계산도 하셔야 돼요. 100만원 곱하기 12%. 근데 12% 앞에 보시면 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이면 몇 년에 12%인 거죠? 1년에. 근데 우리 회사는 1년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지문에 보시면은 4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에요? 두 번째 줄에 8월 31일. 그러면은 4, 5, 6, 7, 8 해서 몇 개월?
5개월이죠. 4, 5, 6, 7, 8. 그래서 몇 개월이요? 5개월. 그래서 12분의 5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연이자율의 뜻이 뭐예요? 몇 년 거? 1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시면 몇 개월이라고요? 네, 5개월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셔야죠. 왜 이래 이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5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만 원. 그래서 5만 원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앞으로 저기 뭐냐 매각거래 앞에 월할 계산 잘 봐두세요. 무슨 계산이요? 월할 계산. 이게 월할 계산이에요. 월로 계산하는 거. 왜냐면 퍼센트는 몇 년짜리이기 때문에 1년짜리. 그래서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좀 전에 구했죠? 5만원. 그 다음에 원래 어음은 얼마짜리였어요? 100만원짜리였죠? 그래서 어음은 100만원 3위. 그래서 결론은 100만원짜리 5만원 손해보고 받은 겁니다.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95만원. 그리고 계산은 꼭 본인이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그래서 금액 안 나오면은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간혹 가다가 계산기 계산하는 그 뭐냐 계산기 누르시는 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자 소득.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적어 드릴 건데 우리가 돈 줄 때 세금 떼는 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원천 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원천 징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 때는 예수급,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연합. 왜 이래? 그래서 지금은 무슨 세금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선납세금 처리하셔야 돼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셔야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금으로 42,000원 떴대요. 그 다음에 이자는 원래 얼마 받았대요? 30만원. 그래서 30만원에서 세금 띄고 통장으로 들어온 거는 25만 얼마 들어온 거예요? 8,000원.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6번부터 10번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모르겠는 건 비워두시고 한번 또 분개해보세요.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이거 불공이에요 아니에요? 내용이 불공 아니죠.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과세예요. 세금 계산서 나오면 불공만 기억해서 불공 아니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 전자는 부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대요. 제품 매출 350, 세금 35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은 외상매출 채권을 양수했대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얼마요? 200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거래는 강남하고 했죠. 근데 요 채권은 누구 거죠? 0일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0일. 왜냐면 거래는 강남하고 했지만 돈은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0일한테. 그래서 다를 때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185만원. 아니 100이 맞구나. 185만원. 385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7번.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면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줄에 신용카드. 카드로 면세 사면 뭐예요? 카면이에요. 뭐라고요? 카면. 그래서 매입에 카면. 그 다음에 한우백화점. 항상 지문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40만원은 복리후생이래요. 근데 무슨 직이에요? 공장이에요. 맞죠? 공장이니까 몇 번대? 500번대. 뭐요? 복리후생 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래처 주려고 샀대요.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8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 주는 거 뭐라 그러죠? 네, 접대비.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그 다음에 70. 왜 70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 얼마치 사셨대요? 110만원. 그래서 70. 그 다음에 카드는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 급금 110만원. 무슨 카드? 국민카드. 카드회사는 꼭 카드회사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거래는 한우백화점하고 했지만 돈은 한우한테 줘야 돼요? 국민카드한테 줘야 돼요? 국민카드한테 주죠. 그래서 카드 나오면은 꼭 거래처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초반에 제일 좋은 공부는요, 딴 거 없고 풀었던 거 또 보세요. 처음에는 답 보고 문제 보고 하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계가 어려운 이유가 뭘로 쓸 거냐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답 보고 문제 보다 보면 거래처 나오면 접대비야.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 나오면 뭐예요? 복리 후생비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또 적으면은요, 우리 불공에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1000cc를 우리가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경차.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승용차가 8인승까지 승용차예요. 그래서 8인승 이하. 그래서 회사 차량 중에 봉고차 많잖아요. 대부분 봉고차는 몇 인승이죠? 9인승이죠. 그래서 봉고차를 사주는 거예요. 왜냐면 봉고차는 불공 아니니까.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지금 토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세금 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불공을 외우세요. 왜냐면 그 시험 준비하실 때 이거 계속 나와요. 세금 계산서. 그러면 세금 계산서 나오면 불공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용산 용역, 전자는 부.
그리고 토지니까 토지예요. 그 다음에 불공은 합친다 그랬나요? 나눈다 그랬나요? 합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0만 원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220이에요. 아니요, 용역 비용이든 뭐든 토지하고 관련된 거니까 토지예요. 예. 왜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뭘로 들였다고요? 보통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220 나갔죠?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놈의 부대 비용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4인용 승용차.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이건 옛날 문제라 그래요. 아무 말 없으면 1000cc 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험에는 cc가 나오든가 아니면 뭐 경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승용차 나오고 아무 말 없으면 1000cc 넘는 거야. 이렇게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얘도 매입의 불공이에요. 몇 cc 넘으면 불공이라고요? 1000cc.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갔냐? 경기자동차. 네, 경기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이거 옛날 문제라 여가 없어요. 하나도. 전자세금 계산서 나오면 여 아니면 부죠. 그 다음에 자동차 샀습니다. 우리 자동차 뭐라 그러죠? 네,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래서 2000에 200 합쳐서 얼마예요? 2200. 그 다음에 거기 돈 주는 거 보시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래요. 그러면 이미 준 거죠. 맞죠? 우리 먼저 준 거 뭐라 그러죠? 선급금이라 그래요. 예.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먼저 선자. 그 다음에 급은 지급했다. 그래서 먼저 주면 선급금입니다. 얼마 먼저 줬대요? 2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개월로 빌렸대요. 길어요? 짧아요? 짧죠? 10개월이니까. 짧으면 뭐예요? 장기, 단기. 단기. 빌리는 거 뭐라 그래요? 네, 차입금. 빌려주면요? 네, 대여금이에요. 그래서 대여금하고 차입금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분개하면 할수록 계정 과목 기억이 나요. 빌리는 거는 차입금, 빌려주는 건 대여금. 그래서 우리가 대여의 뜻이 뭐예요? 빌려주다. 그렇죠. 누구한테 내가 빌려줬어. 그러면 대여해줬다 그러잖아요. 10번 별표 하나. 요즘 안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나올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요즘에 저쪽 난리잖아요. 수출 쪽. 대한민국 수출이 늘고 있대요, 줄고 있대요? 줄고 있대요.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삼성 얘기예요. 삼성도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은 오바고 한 3분의 1 토막은 났대요. 삼성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뉴스 보면서 좋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요게 기억나야 돼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기준.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무슨 환율이요? 재정환율. 그래서 환율이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에 있는데 환율이 여러 개 나오면은 환율 가지고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수출했잖아요. 수출은 그냥 수출이에요. 수출은 뭐라고요? 수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하이얼사. 그 다음에 전자는 필요 없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는데 요 문제는 차변 먼저 하는 게 편해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환전했대요. 맞죠? 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수금. 답 준 겁니다. 우리 먼저 받는 걸 무슨 금이라 그래요? 선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받은 거 얼마 있다고요? 400.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우리가 원래는 $10,000 받아야 돼요. 몇 달러 받아야 돼요? $10,000. 왜냐면 $10,000에 팔았으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10,000 중에 $4,000는 먼저 받았죠. 맞죠? 그러면 몇 달러 더 받아야 되죠? $6,000. 여기 환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선적일의 환율 얼마래요? 네, 900원이래요. 그러면 $6,000에 대해서는 선적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4,000는 환가했잖아요. 환가가 환전이에요. 그래서 환전했으니까 그 금액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6,000는 선적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일날 얼마였다고요? 1달러에 900원. 그러면 69, 54. 그래서 540. 근데 이 돈은 지금 받는데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네,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다 뭐예요? 네,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으로 얼마치 팔았다? 540만원. 그래서 결론은 대변의 제품 매출이 940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적으세요.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 대변이죠, 외상매출. 아니요, 외상매출금 차변이요. 제가 사선 안 그으면 차변이에요. 그 다음에 사선 그으면 대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 먼저 받은 돈 얼마에 있었다고요? 400. 예. 네. 400. 맞죠? 그 다음에 못 받은 게 6,000불이었죠? 네, 6,000불인데 무슨 일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요? 선적일. 그래서 선적일 날 얼마였다? 900원. 네, 그래서 못 받은 거는 540이고 먼저 받은 거 얼마예요? 400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치 팔았다? 940만원어치. 그 다음에 11번부터 요거까지 풀고 실 거예요. 이 15번까지 여기까지는 일반 전표입니다. 요거까지 맞추고 실 겁니다. 는요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퇴직연금. 요 문제는 기억 못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하고 그 다음에 확정 무슨 형이요? 기여형. 그래서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 나오면 퇴직급여.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무슨 형이에요? 기여형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인데 제조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번 때 퇴직급여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에요? 관리죠. 관리는 800번 때 퇴직급여 얼마요? 50. 그 다음에 현금 납부했대요. 150.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손. 이거는 회계 때에도 풀어봤었는데요. 우리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뭐 요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통장으로 돈 들어왔대요. 200만 원. 그리고 전기에 대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20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예상 매출금 가로 아니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예, 이거는 왜 적어드리냐면 대손 충당금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 찾으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그 뜻이지. 대손 충당. 예, 많이 나오니까 찾으실 때 편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지. 안 적어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원천징수. 그래서 보시면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 예납. 지금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니까 뭐가 기억나야 돼요? 예수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했죠? 교육하는 거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교육. 이거 꼭 하세요. 모른다 그래서 그냥 대충 건너뛰지 마시고. 왜냐면 평소에 이런 연습 안 하면은요 시험장 가서도 안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왜 연습해요? 평소에 해서 몸에 익혀놔야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분들 보면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했다가 시험장 갔을 때 적어 들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계산기. 그거 잘 못 써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신천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육 나오면 뭐라고요? 교육훈련비. 그래서 꼭 적어 보세요. 왜냐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것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비 80. 그 다음에 영업이네요. 아이고 8.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 35,200원.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 장좌예금. 764,800원.
근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고. 근데 10개 치면은 한 반 이상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다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과 토지를 3억 원에 일괄 취득에다 밑줄 치세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일괄입니다. 일괄의 뜻. 다 같이 포함. 예, 다 같이 뭐 했다? 예, 묶어서 산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과 토지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샀으면 항상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 3억 곱하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 얼마래요? 1억 6천. 그 다음에 토지 얼마래요? 8천. 더하면 얼마죠? 2억 2억 4천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2억 4천. 이런. 분모가 2억 4천. 왜냐면 항상 밑에는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아까 12분의 5였잖아요. 왜냐면 1년은 몇 달이니까? 12달. 12달. 그래서 항상 전체예요. 전체. 그 다음에 분모는 해당되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죠? 1억 6천이죠. 그래서 2억 4천분의 1억 6천 하시면 2억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산 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나눠야 돼요. 혼자 다 가져야 돼요. 나눠야 되죠. 왜냐면 혼자 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건물이 2억,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어디예요?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같이 사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2억. 그 다음에 토지가 몇 억이요? 1억.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줬대요.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주는 어음. 지급은 예, 근데 여긴 지급어음으로 쓰면 틀려요. 미지급금이에요. 왜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어음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있을 때요? 판매. 건물하고 토지는 팔려고 샀어요? 쓰려고 샀어요? 쓰려고 샀기 때문에 어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음 나올 때에도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무슨 긴장을 하셔야 되냐면 판매와 관련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별표 2개.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세무 파트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번 맞추시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대변의 자본금 만주에 5천원이면 5천만원 나와요. 이것도 영어로 나왔네. 그 다음에 차변 그 다음에 요것도 아셔야 돼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거든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지금은 주식 발행 문제죠. 이때는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다가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더하는 거예요. 지금은 발행이에요. 거기 써 있잖아요. 주식 발행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00만 원에 발행해, 그 6천 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6천만 원인데 주식 발행 비용 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온 거는 5,950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 950. 어렵습니다, 이 문제. 이거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돼요. 그래도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샷다 볼 겁니다. 5천짜리를 6천만 원에 발행했죠. 네. 요거를 6천만 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익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돈 얼마 썼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50만 원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익에서 뭐 한다고요? 그러면 1000에서 50 빼면 얼마예요? 950이잖아요. 그래서 950만 원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950만 원만 이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거 볼게요.